안녕하세요. 보안형제들 CTO 송재입니다. 네, 일단은 저희는 개발자들을 뽑기 때문에 개발 역량이 얼마나 배어 있는가, 그래서 개발 역량이 뛰어난 분들이 서류에도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고 역량이 뛰어난 분들을 골라내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저희가 나이는 따로 제한을 두지는 않고요. 역량을 기반으로,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문화적 코드에 맞는 분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펙이라 하면 전공이나 어떤 학교를 나왔냐 이런 거라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한테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경험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개발자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리고 저희 우한 형제들과 함께 합류하셨을 때, 함께 했을 때 얼마나 좋은 역량을 펼쳐낼지는 사실은 그걸 알아내야 되는데, 인터뷰 시간 동안 대단히 짧은 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은 정보들을 정확하게 알아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인터뷰 질문도 하고, 그리고 여러 단계를 거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정확하고 충분히 풍부하게 그 후보자한테 대한 정보들을 알아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점에서 대단히 큰 참고가 되는 것이 그분이 현재까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험이나 아니면 기존에 했던 일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을 대단히 많이 꽤 많은 비중을 두게 되고, 그 비중 속에는 과거에 어떤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동료들과 함께 일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교육들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은 많은 참고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잡 포스팅을 하는 분야가 대단히 다양한데, 다양한 만큼 세세한 JD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JD에서 분야마다 필요로 하는 역량들을 되도록이면 갖췄으면 할 만한 역량들을 많이 적어 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그 JD 안에 있는 역량들을 많이 갖출수록 유리한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입사 시험에서 코딩 테스트를 보는데요. 이 코딩 테스트가 난이도가 아주 높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코딩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스타일로 코딩을 하는지 등등을 살펴보고 과락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락을 넘고 난 다음에는 코딩 테스트의 결과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전공이든 비전공이든 배민에 입사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으로 차이를 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전공자라면 포리투 서울 같은 그 코스를 통해서 기본기를 좀 더 탄탄히 축적했을 걸로 기대하고, 그렇게 해서 축적한 기본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실히 비전공자를 하더라도 포리투 서울에서 기본기를 잘 다지셨다면 입사하는 데는 전공자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모토는 입사하자마자 데이 제로부터 한 사람 목의 개발자 역할을 충분히 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모토입니다. 그렇긴 하나 저희가 지금까지 신입사원들을 채용해서 함께 일해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적응 기간, 그리고 필드에서의 전문가로서의 경험의 축적 기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시간이 좀 짧았으면 좋겠으나 최소한 3개월 정도의 적응 기간 내에는 주어진 일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적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이 있으면 좋겠다 정도로 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테스팅이라기보다는 자기 몫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간, 물론 이제 실수도 있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질문들이 훨씬 더 많은 기관들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의 결과물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온전히 라이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때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걸로 보이고, 그 시간이 너무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도로 기대하고, 그 시간이 더 짧은 그 실무형 교육이 생기길 바라긴 하지만, 그런 분들을 뽑을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현재까지의 측정 값으로는 대략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그거보다 더 짧은 기간 동안 궁극적으로는 데이제로 첫날부터 제 몫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페셔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실무라는 건 어차피 필드에 나와보기 전에는, 다시 말해 경력을 쌓기 전에는 실무 경력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라서, 그렇게 치면 영원히 모든 회사가 이제 그런 조건을 걸게 되면 영원히 어떤 사람도 전문가로서 새롭게 이 장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무 경력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트레이닝이 잘 돼 있는 개발자들이라면 충분히 함께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 우형도 마찬가지고, 많은 현업 개발 회사들에서 새로운 멤버들을 받아들일 때는 기존 멤버들이 훨씬 더 많은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 팀에 8명이든 10명이든 있으면 새로운 멤버를 1명, 2명 받아들여서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규 멤버 한 명을 함께 받아들여서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 5명, 6명, 7명, 8명, 많으면 9명, 10명이 같이 일하면서 트레이닝도 그리고 경험도 보완도 해줄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입사원들은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기술적 역량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개발자들 그리고 기술자들을 뽑고 있기 때문에 기술 역량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축적해 왔는가, 기술 역량 수준을 먼저 보게 되고, 두 번째로는 어차피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그리고 시너지를 내는 거라서 자기가 축적한 기술 역량을 다른 동료들과 함께 풀어낼 수 있는 협업 그리고 소통 역량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입사원이라는 얘기는, 신입 개발자라는 얘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얘기고, 이제까지 쌓아 올린 기술 역량이나 협업 소통 역량은 앞으로 쌓아갈,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대한으로 올렸을 때의 역량들의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럼 빠르게 이런 기술 역량과 협업 소통 역량을 더 키워갈 것인가, 이제 성장세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또는 성장력, 그래서 협업 소통, 기술 역량, 협업 소통 역량, 그리고 이걸 더 빨리 그리고 더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성장시킬 수 있는 성장력,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역량들이 높은 분들을 가려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아한 면접관은 우아한 형제들의 기업 문화를 얼마나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런 기업 문화와 어우러질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전담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려내는, 또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그런 면접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면접이라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뭔가 오랫동안 쌓아온 자질, 또는 오랫동안 쌓아 올린 경험,
또는 준비해온 공든 과정들을 되게 압축적이고 짧은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어필하는, 그리고 그 어필한 것들을 보면서 그 후보자의 진면목을 가려내는 행위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그 면접을 진행하면서 일종의 게임이 이루어지죠. 면접관은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 내에 압축적인 어필 과정 내에서 진실인 것과 진실이 아닌 것을 가려내려고 하고, 피면접자는 되도록이면 좋은 점을 드러내고 안 좋은 점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커버를 하려고 하고 커버를 벗겨내려고 하고, 면접관은 이런 게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피상적인 질문을 하고 피상적인 답변을 하고 단편적인 그 질문을 하고 단편적인 답변을 하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히 많은 정보들을, 그리고 확신, 이분은 우리와 함께 해야 되겠다, 할 수 있겠다, 또는 이분이랑 함께 하면 안 되겠는데 를 판단할 만큼의 깊이 있는, 그리고 확신을 주는 결과를 얻어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깊이 있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준비되지 않은 질문들을 해보고 그 준비되지 않은 질문에 대한 답변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두 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의견들을 들어보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진면목을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한테 성실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성실합니다 라고 답하면 성실한지 안 한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실성을 알고 싶으면 성실성을 드러내는 답변을 해주셔야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단점에 대한 질문도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이 뭐냐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단순히 나의 단점은 이거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별로 큰 면접관에게 큰 판단의 근거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것보다는 본인의 단점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고 그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깊이 있는 고민들을 해왔고 그 고민들의 결과가 어떤 행동으로 이어졌고 그 행동으로 이어진 것들이 현재 어떻게 어필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그런 질문의 취지에 더 걸맞는 답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민다움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그 배민의 말하자면 기업 문화, 고유하고 독특한 기업 문화를 배민다움이라고 통칭해서 부르는데요. 사실 저희 개발자들도 어떤 것이 배민다움인지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씩은 스스로의 버전으로 해석이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그 대응도 또는 판단도, 기준도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배민다움에 대해서 각자 판단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민다움을 규정하는 몇 가지, 이제 송파구에서 일 잘하는 몇 가지 방법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민다움이라는 것은 그런 배민에서 일을 잘하기 위한 배민의 문화적 코드를 잘 드러내는 그런 미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송파구에서 일 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12시 1분은 12시가 아니다, 이런 그 덕목이 있어요. 이 덕목이 가리키는 바는 내 시간이 중요한 만큼 남의 시간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꼭꼭 잘 지켜서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고, 그리고 서로의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들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봐도 이제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기여나 또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조심하고, 그리고 고민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이 배민다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면접에서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경력자라면 실무 경력 과정들을 통해서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질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 경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배우고 익혔는지가 궁금한 부분들도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무 전문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면에는 추가적으로 또는 비중이 더 클 수도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학습을 했고, 그리고 어떤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왔는지 문제 해결 방법 또는 접근 방법, 그리고 그 접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익히고 얻은 내용들을 어떻게 되새기고 그걸 통해서 다시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지를 보기 위해서 질문하는 부분들이 더 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후자에 좀 더 가깝게 비중을 두고 후자에 좀 더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통칭해서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메타인지 능력이 좋을수록 앞으로의 일들, 뭐 어차피 과거는 과거의 경험이라는 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고, 우리는 사실은 면접을 하는 이유가 앞으로 함께 일하려고 하는 것이고, 함께 일할 때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면 얼마나 함께 일할 때 잘하고 그리고 더 잘하게 성장할지를 보는 데 있어서는 스스로가 과거를 통해서 얼마나 잘 비춰보고 현재까지 왔는지를 보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측면들 때문에 메타인지 능력이 좋은 분들을 가려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러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노력들로 환원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면접 때 오히려 그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너무 달변이에요.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왠지 장점 하나도 단점 하나도 안 보이고 장점들만 대단히 많이 커버를 하고 대단히 많이 어필을 하게 되는 경우에 오히려 이렇게까지 말을 잘하면 오히려 궁금해지는 경우들도 생겨요. 그래서 약간 눌변이거나 아니면 긴장해서 제대로 자신의 역량들을 다 펼쳐 보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진실성,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기술적 역량이나 아니면 앞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많은 자질들이 엿보이는 경우라면 충분히 뽑을 수 있고, 그 반대 기술적 역량들이 잘 보이진 않지만 말은 진짜 잘하면 오히려 탈락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이 기술적 역량을 잘 축적해 왔는데 어필을 잘 못하는 거지 라고 판단할 수 있냐면, 역시나 지금까지 축적해 왔던 많은 증거들이 있을 것이고, 그 증거 중에 되게 좋은 증거가 직접 썼던 코드, 뭐 GitHub 레파지토리 같은 것들도 있겠고, 그리고 글로 썼던 블로그 포스트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충분히 좋은 증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글로는 잘 표현해도 말로는 잘 못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무리 표현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코드는 되게 잘 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 좋은 역량을 가려내는 것이, 물론 뭐 너무너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이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면접에 한해서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라면 그런 부분들은 참작 가능할 것이고, 그걸 극복할 만큼의 내적 내실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근거가 있다면, 그리고 그런 근거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면접관들도 대단히 의욕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민을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뇌의 가소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는 돼요. 뇌의 가소성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데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보수적이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주 어릴 때, 그리고 청소년기 전에
두 번째 언어를,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언어를 배우기에 결정적인 시기들이 있죠. 그래서 특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국어처럼 잘하는 외국어를 배우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인지 능력,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익히고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그것을 본업으로 삼는 데 있어서 일정 정도의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나이를 들수록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그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걸 익혔다는 건 그 사람의 메타 인지 능력이든 아니면 자기 절제 능력이나 아니면 학습 능력이든 그게 임계점 이상을 뛰어넘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새로운 커리어를 열어갔다면, 그렇다면 그거의 수준을 봤을 때 또 그것도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프로그래머로서 비전공자가 또는 다른 전문 직군에 있다가 개발자로 전향해서 전문 개발자로 진입하는 경우에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일정 정도 이상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면 그분은 정말 뛰어난 분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뛰어난 분이 있다면 충분히 진지하게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배미는 나이나 전공이나 뭐 성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제약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열려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늦게 공부해서 늦게 학습하는 분들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어서 경제에 이른다면, 또는 함께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른다면 충분히 열려있는 것은 저도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엔지니어들을 뽑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일단 기술적 역량이 없는 엔지니어는, 사실 특히나 기초가 안 돼 있는 엔지니어들은 성장하는데 대단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어쩌면 한계점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 입사하는 시점까지 축적한 엔지니어링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거를 혼자만 하는 거는 소용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면서 얼마나 펼쳐낼 수 있는지, 그게 협업과 소통의 역량이고, 그리고 그걸 꾸준히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의지나 또는 체화되어 있는 훈련의 정도, 이 세 가지 팩터를 보게 되고, 이 중에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신다면 기술적 역량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민에서는 일단 백엔드 서버 쪽은 자바의 스프링을 기반으로 시스템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의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잘 활용하는 경력을 가지시면 유리할 거라고 보고요. 프론트엔드는 노드.js, 프론트엔드는 리액트, 타입스크립트 등등의 언어들을 주로 활용하게 되고, 그리고 그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종종 노드.js를 활용해서 백엔드, 약간은 가벼운 백엔드 서버까지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들을 잘 활용하시면 조금 더 유리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좀 더 엔지니어링적인 기초가 탄탄히 잡혀 있고, 그리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면 그렇게 크게 언어가 구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배미는 피플 팀이라고 해서 신입사원들이 회사 문화에 온보딩 하는데 대단히 많은 투자와 좋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 과정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팀 내에 그 입사 후에 온보딩 과정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사 문화에, 특히 배민 다음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피플팀 또는 사내 문화 담당 팀들의 온보딩 교육이 매우 잘 돼 있습니다. 배민에는 기술 이사라는 제도가 있어서요. 각 영역에서 백엔드, 프론트엔드 등등 포함해서 최고의 기술적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을 이사로 모시고, 그리고 그 이사님들을 통해서 현업에서의 기술적 리더십도 발휘하지만 각 영역에서의 구성원들의 커리어 개발, 그리고 직무 역량 향상, 그리고 그 직무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을 외부에 블로그 포스트나 아니면 그 교육 콘텐츠로 끌어올리는 것까지도 멘토링을 해주는 제도가 있고,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기술적 역량을 더 키워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커나간 구성원들이 역시나 기술이사가 될 수 있는 기회들도 열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좋은 개발자, 더 좋은 테크니션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민에서는 일단 공식적인 피드백은 평가 제도가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중간에 업무 평가를 피드백을 줘서 피드백은 2번씩 일어나고 있고, 그거 외에 업무 과정을 통해서 동료 피드백이나 아니면 상하 간의 피드백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하 피드백은 어차피 그 업무 조직 내에서 풍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저 CTO를 필두로 해서 기술 이사들이 동료들에게, 그리고 주니어 시니어들 포함해서 현재 해 나가고 있는 기술적 역량들 또는 성취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코칭을 해주고 하는 기회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직무 그룹들이 따로 있고, 직무 그룹은 현재로서는 웹 프론트엔드 개발, 그리고 네이티브 앱 개발 영역에 있어서 그룹이라는 체계로 횡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그룹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그룹 리더십에 의한 코칭이나 아니면 가이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직무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엔드에 있다가 프론트엔드로 가, 또는 프론트엔드에 있다가 백엔드로 완전히 갈 거야 라기보다는, 백엔드에서 프론트 쪽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가면서 풀스택으로 성장하거나, 프론트에서 백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영역을 더 확장해서 프론트와 백을 아우르는 기술 영역을 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고, 그거보단 그게 아니라 백엔드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프론트엔드로 완전히 갈아탈 거야, 또는 프론트엔드만 하다가 백엔드로 완전히 갈아탈 거야. 그리고 나는 프론트엔드는 백엔드에서는 아주 시니어인데 프론트엔드는 주니어니까 주니어 역할만 할 거야. 이렇게는 배민을 포함해서 다른 회사들도 그렇겠지만 이루어지진 않고, 그거보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엔드에서 시작했지만 영역을 조금 확장해 나가면서 프론트엔드의 업무까지도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뭐 프론트에서 백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기술 영역을 확장하고, 그리고 본인의 커버리지에 대해서 성장을 시키는 방향으로 길은 열려 있고, 오히려 열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추천되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어필되기도 하고, 사실 저희 기술 이사님들 중에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어필이 되고, 그리고 인정받고 한 분들이 더 많이 계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들을 이력서에 꼼꼼히 쓰시면 안 쓰시는 것보다는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면접이라는 것은 긴 세월 동안 쌓아왔던 역량이나 경험이나 지식을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어필하고, 그리고 그 어필을 짧은 시간 동안 파악해서 간파해내서 우리 그 개별 회사들과 잘 맞는지를 판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객관적이고, 되도록이면 풍부하고, 되도록이면 긴 시간 동안 축적해 놓은 정보들을 공유해 주시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잘 축적해 놓은 분이라면 채용되는데도 유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되도록 많은 정보나 지식, 그리고 지금까지 축적해 왔던 과제 경험들, 그리고 과제의 결과물들을 어필해 주시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이력을 작성하시고 어필하는 것이 참고는 될 텐데, 역시나 개발자를 뽑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본질적인 판단 기준은 개발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질들 중에서 다양한 부분을 통섭하고 포괄하는 역량들이 있어. 그리고 나는 어느 한쪽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어 라는 부분들을 어필하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거 이상으로 많은 참작이 되거나 아니면 그걸 벗어난 어드밴티지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용 후보자를 잘 알아보기 위한 또는 채용 후보자에 대해서 잘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들 중에서 그 채용 후보자의 본질적인 성장 또는 현재의 역량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모습은 뭘까를 고민해 보면, 그 채용 후보자를 현재까지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또는 가장 큰 고통과 그리고 성장의 기회를 준 그런 경험이 뭐였지를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과제들 중에서 가장 큰 거 또는 가장 어려웠던 거 또는 가장 많은 지식과 시간 경험들을 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했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 경험 내에서 그 후보자가 어떻게 대응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익혔고 어떤 것들을 기반으로 삼아서 다음 단계의 경험으로 살려냈는지를 보는 것이 그 후보자를 알아내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경험 또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어필해 보도록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진실성과 함께 깊이를 가늠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우마다 다를 텐데요. 저는 42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2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독특하고 그리고 특이한 장점이 있는 교육 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피교육생 동료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자극을 주고 그리고 교육 내용들을 나누고 그리고 퍼뜨리는 이런 환경이라고 알고 있고, 이 환경들은 회사에 입사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 또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2 서울에서 공부하고 계신 학생분들은 저는 그 환경에서 가장 잘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가장 그 환경에서밖에 얻을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경험들은 저는 응용, 실기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42 서울에서 기초적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기초적으로 안배해 놓은 교육 코스, 그건 아마 기초적인 그리고 이론적인 토대를 체화시키기 위한 교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탄탄히 하고 필드에 나와서는 그걸 바탕으로 응용을 더 잘하는 노력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입 개발자라면 신입 개발자의 역량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개의 단편적인 질문들을 가지고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그 후보자가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을 통해서든 아니면 함께하는 스터디 그룹 등등을 통해서든 해왔던 개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그의 역량들의 기초를 파악하게 될 것이라서, 제가 보기엔
지배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42서울 교육생 여러분, 인생에서 몇 안 되는 대단히 좋은 교육 기회를 현재 누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다시 없을 좋은 성장의 결과를 맺어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42서울 교육생 여러분, 배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